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최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마치 유치원생들처럼 작은 일에도 쉽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이 쉽게 해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의정 갈등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윤한 갈등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5일 한동훈 대표는 의대 정원 유예를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즉각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차가운 반응에 한 대표 측은 큰 당혹감을 느꼈고 대통령실 역시 한 대표의 제안을 용산과의 차별 시도로 받아들여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처음이 아니었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과 요구,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사퇴 요구 등과 같은 굵직한 사안들에서도 양측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을 정치적 전략으로 활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동훈 대표가 이미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번 갈등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의료개혁에 대한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의대 정원 유예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갈등이 지속되면서 대통령실과 당 간의 신뢰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한 의원은 이 상황이 반복될수록 양측 간의 신뢰가 더욱 깨지고 있으며 정치 일정이 진행됨에 따라 갈등의 격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단순히 정책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전략적 대립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정치적 불신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대책 없이 고집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중재 노력을 존중하지만 여당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정부의 일에 간섭하는 방식은 무책임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여당 대표가 국민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불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의정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가 어려워 대처가 힘들다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부 내부에서조차 혼선이 발생해 제대로 된 협상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2026년 의대 정원 확대를 보류하고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의대 정원을 159명으로 늘리되 2026년에는 이를 보류하고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단일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정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의료계와의 협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응급의료위기 상황에 대해 정부가 충분히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실과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전국의 응급의료기관 중 일부가 24시간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의료진 부족 상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간호사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오는 29일로 예정된 간호사들의 파업은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책적 차원이 아니라 정부와 여당 간의 협력 부족과 내부 혼선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계와 대화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국민의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여당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현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 병원 경영 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을 겪은 의료진들에게 돌아온 것은 불안감과 피로뿐입니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아프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불안에 떨어야 할까요?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 상황을 고통스러운 개혁의 과정이라며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현재 의대 1학년 학생들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유료계와의 대화 창구를 열고 유정 갈등을 해소할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에서도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제시대에 우리 국민의 국적은 당연히 일본이었다 라는 발언을 하여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 세대가 일제 치하에 있었음을 강조하며 당시 국민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발언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정치권에서도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같은 날 김영석 독립기념관 관장도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한 질문을 회피하면서 논란을 키웠습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광복의 역사를 인정하는지 묻자 김 관장은 답변을 피하며 관장 자격으로는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광복을 부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어 많은 이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보수 진영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영석 관장에 이어 김문수 장관 후보자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이 대한제국 혹은 대한민국이었다고 강조하며 일제시대는 강제 병합된 시기일 뿐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니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홍 시장은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 이후로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분명히 하며 역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실언 이상의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과소평가하는 발언은 국민들의 역사인식을 혼란스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은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발언해야 하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사의 진실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사책에도 명확히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원천 무효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홍준표 시장은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에서 우승했지만 시상대에서 고개를 숙이고 나중에 일장기를 지웠던 이유를 설명하며 독립운동의 본질이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대통령은 이에 대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일제시대 발언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역사관은 사람마다 다양할 수 있다며 임명 철회를 권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 실장은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건의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 역사관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임명 철회에 대한 질문을 던졌을 때 정 실장은 공직자로서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임명할 때는 그만의 인선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적합한 인사이기에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을 무조건적으로 방어하는 데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태도로 인해 국정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정의 무능함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민생 경제는 점점 파탄에 이르고 있으며 언론 탄압이 계속되는 현 정권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리더십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국정 운영이 필수적이며 잘못된 발언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 정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하여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